여러분, 혹시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이 묵직하게 아픈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쓰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계속 되시나요? 그리고 예전보다 술이 약해진 것 같다고 느끼신 분들 계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 중 2개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여러분의 간이 벌써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을 때 58세 남성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검사 결과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의 10배가 넘었고 황달까지 나타난 심각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응급처치로 생명은 구했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위험한 케이스였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몇 달 전부터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됐지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고 하세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간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였던 거예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간에는 신경이 거의 없어서 문제가 생겨도 아픔을 느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예요. 간의 70%를 잘라내도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회복력이 강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간을 되찾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만 제대로 지키셔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피로감과 소화 불량도 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퇴원 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생활하시면서 한 달 만에 간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은 완전히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그럼 도대체 우리의 간은 왜 이렇게 망가지는 건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간이 하는 일을 먼저 알아보면 답이 보여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해독 작용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약물, 술, 그리고 환경 오염 물질까지 몸에 해로운 모든 독소를 분해하고 중화시키는 일을 해요. 두 번째는 영양소 저장이에요.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 에너지를 공급해요. 세 번째는 단백질 합성이에요.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면역 단백질을 만드는 일을 담당해요. 네 번째는 지방 대사예요.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지방산을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는 간이 왜 망가질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과로예요. 현대인의 생활 패턴을 보면 간이 쉴 틈이 없어요. 아침엔 커피로 시작해서 점심엔 기름진 음식, 저녁엔 술과 야식까지. 간이 24시간 풀가동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 문화도 큰 문제예요.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요. 이 물질이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거든요. 또 다른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이에요.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자주 먹으면 간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지방간이에요. 지방간이 있으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간경변증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간의 지방 합성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높아져요. 약물의 남용도 간을 해쳐요. 특히 해열 진통제나 감기약을 자주 먹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성분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미세먼지, 각종 화학물질, 중금속까지.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에도 간에 해로운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이런 독소들을 매일 해독해야 하니까 간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간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무작정 드시는데
사실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간에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홍삼이나 각종 건강보조식품들, 이런 것들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간에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왜 간 수치가 더 나빠졌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욱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간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함께 병행해야 하는 보완적인 방법이라는 점이에요. 첫 번째로 간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헛개나무 열매예요. 헛개나무 열매에는 디아이드로미리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을 높여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요. 실제로 2019년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헛개나무 추출물을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간 기능 수치가 평균 30% 이상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지방간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도 간의 지방 축적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헛개나무 열매를 우린 차를 하루에 두세 잔씩 꾸준히 마시면 간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돼요. 시중에서 파는 헛개차보다는 직접 헛개나무 열매를 사서 끓여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시중 제품들은 가공 과정에서 유효 성분이 많이 파괴되거나 희석되기 때문이거든요. 헛개차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헛개나무 열매 50g을 깨끗한 물에 2-3번 헹궈 주세요. 그 다음 물 1리터에 넣고 약불에서 30분간 끓여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센 불로 빨리 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불로 천천히 우려내야 유효 성분이 제대로 추출돼요. 30분 후에는 불을 끄고 10분 정도 더 우려내면 진한 갈색의 헛개차가 완성돼요. 이 차를 하루에 3번 식후에 마시면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꿀의 항산화 성분이 간 건강에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 새싹이에요.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는 아시지만 브로콜리 새싹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요.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일반 브로콜리보다 20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정말 대단해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독소 제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간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심지어는 간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20년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간의 해독 효소 활성이 2.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또한 간에 쌓인 독소의 농도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됐어요. 브로콜리 새싹은 생으로 먹어야 설포라판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열을 가하면 이 소중한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샐러드에 넣거나 샌드위치에 끼워 먹는 방법이 좋아요. 맛이 약간 매콤하고 아삭한데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금세 익숙해져요. 하루에 한 팩 보통 70-80g 정도씩 꾸준히 드시면 간 해독 기능이 현저히 좋아져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선한 제품들을 주문할 수 있어요. 구매하실 때는 잎이 싱싱하고 줄기가 하얀 것으로 고르시면 돼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강황 울금이에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간의 염증을 줄이고 간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 기능도 개선시켜줘요. 커큐민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2018년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간 염증 수치가 평균 40% 감소했다고 보고됐어요.
특히 지방간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간의 지방 축적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강황 가루를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후추를 조금 넣으면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이 무려 210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하루에 티스푼 하나 약 5g 정도의 강황 가루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강황 우유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따뜻한 우유 200ml에 강황 가루 5g, 후추 가루 조금, 꿀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돼요. 이제 간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첫 번째는 금주예요. 이건 정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미 간 손상이 있는 분이라면 완전한 금주가 필요해요. 소량의 알코올은 괜찮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간이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는 소량의 알코올도 독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분이라도 일주일에 이틀은 반드시 금주일을 가져야 해요. 간이 알코올을 완전히 해독하는 데는 최소 24-48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매일 마시면 간이 쉴 틈이 전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특히 유산소 운동이 간에 쌓인 지방을 태우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지방간 개선에 큰 도움이 돼요. 2021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30분씩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에서 12주 후 간의 지방 함량이 평균 25% 감소했다고 해요. 운동은 직접적으로 간의 지방을 태울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간의 지방 축적을 막는 효과도 있어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해요. 이 시간을 간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시간에 깨어 있거나 얕은 잠을 자면 간의 해독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요. 최소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가능하면 밤 10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간의 지방 합성을 촉진시켜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요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면 간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간의 회복 기능도 좋아져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이에요. 간 기능 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ALT, AST, 감마지 TP, 빌리루빈 등의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복부 초음파 검사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50대 중반의 김모 씨는 20년간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던 분이었어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5배로 나왔고 지방간과 간경변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셨죠. 김 씨는 처음에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완전 금주를 하시고 헛개차를 하루 3잔씩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브로콜리 새싹도 매일 챙겨 드시고 강황 우유도 빠뜨리지 않으셨죠. 처음 한 달은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드셨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잘 버티셨어요.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범위까지 회복되셨어요.
본인도 놀라실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하세요. 김 씨가 말씀하시길 술을 끊는 것은 힘들었지만 몸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술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은 헛개차가 술보다 더 맛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30대 회사원 박 모 씨가 있어요. 야근과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는데 체중이 90kg까지 늘어난 상태였어요. BMI 지수로는 비만에 해당했죠. 박 씨는 먼저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0분씩 조깅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셨죠. 식단도 완전히 바꿔서 기름진 음식 대신 브로콜리, 새싹 샐러드와 헛개차를 챙겨 드셨어요. 점심 도시락도 직접 싸가시면서 나트륨과 칼로리를 줄이셨고요. 회사에서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셨어요. 4개월 후 체중이 15kg 감소했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져서 업무 능률도 크게 향상됐다고 하세요. 지금은 회사에서 건강달인으로 불리면서 동료들에게 건강관리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계시대요. 60대 주부인 이 모 씨의 경우는 약물성 간염으로 고생하셨어요.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서 간에 부담이 간 케이스였죠. 간 수치가 정상에 800까지 올라가셨어요. 이 씨는 우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중단하시고 강황차를 하루 3번씩 꾸준히 드셨어요. 또한 간에 좋은 음식들을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셨고 요가와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셨어요. 관절염 때문에 격렬한 운동은 할 수 없어서 대신 수영과 아쿠아로빅을 시작하셨어요.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2개월 후부터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고 5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관절염도 많이 좋아져서 약 없이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고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간 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어요. 회복에 성공한 분들은 모두 몇 가지 특징을 보이셨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완벽한 금주였어요.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소량의 술도 독이 될 수 있어요. 성공한 분들은 예외 없이 술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술에 대한 욕구도 사라졌다고 하세요. 두 번째는 꾸준함이었어요. 간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노력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성공한 분들은 모두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하셨어요. 세 번째는 복합적 접근이었어요. 음식만 바꾸거나 운동만 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아요. 식단 개선과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더 빠르고 확실한 회복을 보였어요. 네 번째는 정확한 정보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인터넷에는 간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만을 선택하신 분들이 성공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어요. 간 질환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절망하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성공한 분들은 이를 오히려 건강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까? 1단계는 현재 상태 파악이에요. 먼저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AST, ALT, 감마 GTP, 빌리루빈 수치를 확인하고 본인의 간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초음파 검사도 함께 받으면 지방간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간 기능 수치를 해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ALT와 AST는 간세포가 손상될 때 혈액으로 나오는 효소예요. 정상 범위는 대략 0-40 IUL 정도인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간세포 손상이 심하다는 뜻이에요.
감마지 TP는 담독의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빌리루빈은 간의 해독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예요. 2단계는 해로운 습관 차단이에요. 금주는 필수이고 금연도 반드시 해야 해요.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타르가 간의 해독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거든요. 불필요한 약물 복용도 중단하고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여야 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튀김류, 삼겹살 같은 고지방 음식, 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가공식품, 그리고 과도한 단 음식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간의 지방을 축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요. 3단계는 간에 좋은 음식 섭취예요. 앞서 말씀드린 헛개나무 열매, 브로콜리, 새싹, 강황을 규칙적으로 드세요. 여기에 더해서 밀크시슬이라는 허브도 도움이 돼요. 밀크시슬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성분이 간세포 재생을 돕거든요. 밀크시슬은 보통 캡슐 형태로 판매돼요. 하루에 200-400mg 정도 섭취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4단계는 운동 시작이에요.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 나가세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하세요. 이는 하루 평균 20분 정도에 해당해요.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운동 중에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중등도 강도예요. 너무 숨이 차서 말하기 어렵다면 강도가 너무 높은 거고, 너무 편하다면 강도를 좀 더 높이셔야 해요. 5단계는 수면 패턴 개선이에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중에 간의 해독 기능이 가장 활발해지거든요. 좋은 수면을 위한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스마트폰이나 TV 시청도 자제하세요. 침실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가능하면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아요. 6단계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명상, 요가, 심호흡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간 건강도 자연스럽게 개선돼요. 간단한 복식 호흡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세요. 4초간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으세요. 이를 10회 반복하시면 돼요. 7단계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은 체중과 허리 둘레를 재고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수치의 변화를 기록해 두시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에요. 간 회복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정말 좋아질까? 하고 의심하셨던 분들이 6개월 후에는 신세계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되살아났다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간 수치가 좋아진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서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회복되고 가족 관계도 개선되는 등의 종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특히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에게서 놀라운 변화를 많이 봤어요. 간 건강이 회복되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사라지고 심지어 혈압이나 당뇨 수치까지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간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개인차라는 것이에요. 같은 방법을 써도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2개월 만에 극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 누구는 6개월이 걸리기도 해요. 이런 개인차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간 손상의 정도가 다르죠.
초기 단계의 지방간과 간경변 초기는 회복 속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한 나이, 성별, 유전적 요인, 동반 질환의 유무 등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지 마시고 본인만의 속도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간세포의 재생과 회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들이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헛개나무 차를 너무 진하게 우려서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 새싹도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아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강황의 경우에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담석이 있는 분들은 강황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이런 부작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우리 몸은 적당한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의 상담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간 수치가 심각하게 높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되는 황달, 복부에 심한 통증, 구토나 메스꺼움이 지속되는 경우,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 그리고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계속되는 경우예요. 이제 간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간에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되나요? 예요.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간 건강 관련 영양제들이 나와 있어요. 실리마린, 오메가-3, 비타민 E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영양제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연식품을 통한 영양 섭취예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충의 개념이지 주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한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먹으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 질문은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예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커피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블랙커피라는 점이에요. 설탕이나 크림을 넣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하루 1-2잔 정도의 블랙커피는 괜찮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나 수면에 영향을 받는 분들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질문은 간에 좋은 차는 뭐가 있나요? 예요. 헛개차 외에도 민들레차, 칡차, 엉겅퀴차 등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마시기보다는 한 가지를 정해서 꾸준히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질문은 금주가 정말 필요한가요? 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요. 간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완전한 금주가 필요해요. 소량의 알코올은 심장에 좋다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간이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는 소량의 알코올도 독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질문은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예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실천하셔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혈액 검사 수치 변화는 보통 6-8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몸의 변화는 더 빨리 느끼실 수 있어요. 피로감이 줄어들고 소화가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것 등은 2-3주 후부터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 건강 회복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매일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기, 브로콜리 새싹이 포함된 아침 식사하기, 10분 이상 햇빛 쬐기, 점심시간에 기름진 음식 피하기, 가능하면
계단 이용하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짧은 산책하기, 저녁 시간에 강황 우유 마시기, 가벼운 저녁 운동하기, 술 대신 헛개차 마시기, 잠들기 전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스마트폰 끄고 명상이나 독서하기, 주간 체크리스트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운동하기, 간 기능에 좋은 음식 장보기, 체중과 허리둘레 재기, 월간 체크리스트 간 기능 관련 자료 읽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건강 정보 공유하기, 3개월 체크리스트 간 기능 검사 받기, 진전 상황 평가하기, 필요시 방법 조정하기. 이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면서 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건강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간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하루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헛개차도 맛있게 드시고 브로콜리 새싹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시고 운동도 재미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거나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뛰어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간 건강이 회복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우선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게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지 않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음식 맛도 더 좋게 느껴져요. 또한 피부도 좋아져요. 간은 해독기관이잖아요. 간 기능이 좋아지면 몸속 독소가 잘 배출되면서 피부가 맑아지고 탄력도 생겨요. 여드름이나 습진 같은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어요.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어요. 간 기능이 좋아지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도 정상화돼요. 그러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기분이 좋아져요. 수면의 질도 향상돼요. 간이 밤에 제대로 해독 작용을 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다음 날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면역력도 강해져요. 간에서 만드는 면역 단백질들이 정상적으로 생산되면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간에서 혈액 응고 인자들을 정상적으로 만들면서 혈액의 점도가 적절해지고 혈관 건강도 개선돼요. 그러면 손발이 차가운 증상도 완화되고 전반적인 순환이 좋아져요.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돼요. 간에서 제대로 해독이 되지 않으면 뇌에 독소가 쌓일 수 있는데 간 기능이 좋아지면 이런 독소들이 잘 제거되면서 뇌 기능도 개선돼요. 이런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간 건강 회복은 단순히 간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간 건강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참을성이 강한 장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참을성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간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관리를 시작하세요. 헛개나무 열매차, 브로콜리 새싹, 강황. 이 3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간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건강한 간이 있어야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내일부터 말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간이 여러분께 고마워요라고 말할 거예요.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시작한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한 날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모두 건강한 간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